안녕하세요, 빌딩 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하마스터님이 사당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건물이 되게 예뻐서 지금 사당이 명물이 되었는데 그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원래 거기가 노선상업지입니다. 노선상업지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점은 땅이 작다는 거였습니다. 50평이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은 주차장을 새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중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예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도자가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고, 처음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보자마자 이 건물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바로 확인됐던 건가요? 맞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저희가 물건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 평당가부터 봅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신축에 적합한지 가설계를 먼저 떠봅니다. 신축으로 저희가 해봤을 때 면적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지하도 다시 파야 되고, 그리고 사당역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광대로변이기 때문에 심의를 심하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만큼 지어질 거 그냥 증축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해결을 하자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더 이득될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게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보통 내력벽을 털면서 구조 보강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자리를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간만큼을 부셔야 돼요. 부시게 되면은 그것도 어찌됐든 해체로 봅니다. 심의 대상인 거죠. 같은 심의기는 하지만 심의 받아야 될 범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전 리모델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리모델링 건물 매입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가끔 보시면 리모델링 해야 될 건물들이 용적률 오버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접수받은 매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360%, 건폐율이 60%의 건축 면적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좋겠다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부에서 주거용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조 보강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하셔야 되는 게, 기존의 주택 건물이었던 거는 반드시 피하세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심의를 하고 구조 보강하는 게 이렇게까지 깐깐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신축하는 것보다 기간이 오히려 더 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정말 미쳤습니다. 엄청 비싸요. 신축하는 것만큼 나옵니다. 순수하게 공사에서 나오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해체 감립이라든지, 그리고 해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기간이 늘어지면 이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택 건물 내력벽이 있어서 이거를 털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완파하시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쌉니다. 원래 주택이 있던 건물을 완전히 기피를 해주시고요. 한계층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주택 비율이 많은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말씀드리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허가랑 심의랑 좀 완파되는 것까지 거의 3개월이면 되는데, 리모델링 현장 같은 경우 지금 철거만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주택이 한두 층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이 심의가 엄청 깐깐합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해체 감리해 주시는 건축사님들, 감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일당을 보통 싸면은 120에서 많으면 150까지 받거든요. 근데 해체 공사가요, 절대 한 달 안에 안 끝납니다. 한 달 안에 끝나겠지 하고서 한 달치 계산해가지고 일한 날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절대 그 안에 안 끝냅니다. 제가 요즘 해보니까 66일도 가고 70일도 가고 막 하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뭉쳐버리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감리비만요. 저는 무슨 신축 설계하는 줄 알았어요. 리모델링을 대부분 하는 게 비용이 더 싸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쨌든 기존 건물을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기존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건물은요,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때려 부시기 때문에 진짜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 부셔놓고 거기에다 거의 뭐 덧방 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하고 골조 다시 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아름답게 안 나옵니다. 저는 리모델링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싼 이유가 그럼 뭐 어떤 것 때문에 싼 거예요? 골조 공사가 빠지죠. 골조라고 하면은 목수, 철근,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층씩 치면서 새로운 재료를 써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재료를 남겨놓고 그 위에 뭔가를 수선을 한다는 건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 하는 대수선은 이거 진짜 거의 다 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이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부술 거면 그냥 다 부수고 신축 올리면 되는데, 사당에 있는 건물을 다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서마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신축을 하려면 건폐율이 더 줄어들고 주차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기존 면적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장일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지 않은 현장은 신축이 비용적인 거면 기간적인 거면 가치 상승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땅의 활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이 리모델링이랑 신축이 가능한 최소 땅 평수가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은 최소 몇 평은 돼야 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땅 평수보다는요, 우선 자리를 봐야 됩니다. 자리를 봐서 상가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상가 임대차를 내보낼 수 있는 자리면 리모델링 해도 돼요. 저희가 하는 이제 사옥 짓는 거 아니고서는 업무용 아니면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용으로 나가는 것들은 진짜 인테리어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리가
좋으면은 업종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뭐 병원으로 쓴다던가 식당으로 쓴다던가 PC방으로 쓴다던가 PT샵으로 쓴다던가 이런 식이거든요. 사무실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다 해줘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 놀 수 있는 자리면은 평수하고는 관계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단 기존의 상가 건물 일대 리모델링 하는 걸 권장드리지, 자리가 좋은데 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연남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대로변에 주택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주택이 껴있는 거는 노. 수지 타산을 봤을 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임대료를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 시작해갖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8억, 10억 이렇게 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진짜 하다 보면은 변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막상 부셔봤더니 안에 또 있어. 도면이 없는 뭔가가 또 있고, 이런 현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 리모델링 할 건물이라 그러면 다 대부분 옛날 건물이잖아요. 옛날 행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꼼꼼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모든 파일이나 이런 문서들이 구청에 다 보관이 돼 있었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뭐 없던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진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어나요. 몇 천만 원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약하다가 진짜 공사비 몇 억 늘어나시는 분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막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들도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뭐 싸게 들어와서 올리려고 이렇게 노린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그런 변수는 꼭 있기 때문에 여유비를 반드시 갖고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서 좋은 현장이 있고 리모델링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현장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는 그걸 진짜 모를 수도 있겠네요. 맞아,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지키면 돼요. 원래 상가 건물이었던 거 리모델링 하는 거는 진짜 원리 원칙대로 비용 나옵니다. 근데 주택이 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었던 거를 리모델링 할 때도요, 심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진짜 새로 만드는 자리에 어쨌든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고 심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대표님 그 사당한 그 건물은 나중에 임차는 뭐로 맞추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병원 아니면 학원 굉장히 놓고 싶습니다. 제 느낌에는 매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1, 2층 쇼룸으로 쓰고 위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벌써 문의가 오고 있어요? 네, 기존에 그 병원 매도자분이 연락 오셨어요.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되면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위치가 너무 좋으시대요. 거기가 팔고 쉬려고 했더니 너무 무료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자리만큼 좋은 데가 없다 하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약국에서도 DM이 왔습니다. 약국 1층 들어오고 싶다고요. 목표일 땐 그럼 월세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리모델링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그럼 결국 리모델링 하면 안 되는 데는 결국 신축밖에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신축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신축을 할 때는 이제 1조건 사선 제한을 봐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곳이, 저희가 원래 밸류업을 했던 신축 현장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땅 평수도 똑같으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1조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5층 건물이 아니고 4층 건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5층이 쓸모없는 5층이어가지고 똑같은 땅 평수인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할 때는 반드시 그 건축사님한테 미리 법규 검토, 가설계 이런 거는 받고 건물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받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건축사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놓으신 후 어느 정도 주소만 주시면은 그래도 그 정도의 법규 검토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건축 개요는 한 장짜리로 해서 몇 층 정도에 어느 정도 규모에 나오겠다, 그 정도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반 분들은 그게 어렵죠. 소통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친하게 지내셔야 발품. 저희는 뭐 얘기하면 3시간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결국 정리가 됐네요. 리모델링 애매하게 해서 돈 쓴 것만큼 값어치 못 볼 바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신축을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에 주택이 없어야 된다. 그 예전 같은 경우 한 21년, 22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권장을 했습니다. 싸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의 신축보다 기간이 반이 줄어들고 그때 막 비용도 6개월, 8개월이면 절반이니까. 21년, 22년도에 한창 리모델링 전성기였는데 23년 넘어오면서 이게 강화가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리모델링 비추. 근데 리모델링은 평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고 신축은 얼마 들어요 요즘? 평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신축 같은 경우는 스펙에 따라서 900, 1000, 1100 강남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정도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사업 공사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딱 평당 얼마다라고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게 어려워요. 리모델링을 평당 얼마라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말 섞으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보통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신축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총공사비의 연면적을 나누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현장마다 완전 다르거든요. 해체하는 범위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외벽 붙이는 거라든지 창을 어느 정도 끼워서 넣냐에 따라 그리고 계단, 코어 위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 승강기를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승강기를 집어넣을 때 이걸 부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소방, 전기, 통신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이 공사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수장 마감 이거 하면서 진짜 현장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원래 주택이었던 거를 갖다가 하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원래 올상가였던 건물을 하면은 좀 덜 나옵니다. 리모델링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구조 없어요. 보강비만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한 3, 4억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대수선 리모델링일 경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봤는데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리모델링 할 건지 어떤 임차인을 줄 건지를 우선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 비용과 기간을 꼭 전문가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 떼면 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주택이 있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